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비가 3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보이차를 구하러 남만으로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탁현의 누상촌, 그러니까 황족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에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 유비의 집은 큰 뽕나무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유비 그 바깥 마당에는 5자, 그러니까 막 하늘 끝까지 달 만한 그런 그 뽕나무가 있어요. 그 유비를 부를 적에는 뽕나무집 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어려서 아주 그 효자로 그 소문이 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앞서서 유비가 이제 그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날 때 아주 난산으로 그 머리가 크고 귀가 크고 팔이 길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유비를 날 적에 아주 그 고생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유비를 낳고 나서 이 몸조리를 이제 지금 같으면은 산후조리원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몸조리를 잘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없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지금 얘기하자면은 부인병, 그 특별한 이제 병명을 그때 당시에는 짚어내든 못했지만은 여튼 그 부인병으로 해서 겨울에는 그 기침, 가래 뭐 이런 게 그냥 뭐 수시로 이렇게 날씨가 좀 춥다 하면은, 그리고서는 여름에는 막 식은땀이 이렇게 흐르고 아주 그 고생을 합니다. 그 젖이 모질라 가지고서는 젖 동량도 이렇게 다니고, 그 유비는 어렸을 때는 몸이 그 약했었어요. 화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신의 화타를 만나고 나서 그 어머니도 이제 그 병을 낫게 되고, 그 유비도 그 인맥을 관통하게 돼서 몸이 이제 아주 건강하고 크게 돼요. 그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그 어머니가 유비를 낳고 나서 이제 지금 유비가 3살 됐는데 여튼 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비의 아버지 유홍은 유주 군에서 이제 승으로다가니, 그러니까 무장 그 계통으로 해가지고서는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그때가 이제 23살 때, 유비를 20살에 낳았으니까. 그 유비 아버지가 여튼 녹봉을 받으면은 거의 유비 어머니의 그 병을 낚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씁니다. 그 의원을 이제 모셔다가니 의원한테 계속 약을 줘가지고서는 다려서, 그때는 뭐 양약이라는 건 없었고 이제 한의적인데 한의 계통인데, 한의라는 것은 원래는 병이 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그 보약을 이렇게 먹는 건데, 병이 난 다음에는 그 고치려면은 엄청 그 고생을 그 합니다. 그 유비 어머니를 와서 이제 그 누상촌의 의원이 보고서는 한약을 줘주면서 그 유비 아버지 유홍이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약재가, 한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집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상승 효과를 내는 건데, 약재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보이차다. 보이차가 이제 몸을 보호하면서 차가운 기운을 덥게 이렇게 그 기혈을 뜨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상승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약재가 없다. 그러니까 보이차를 구해서 이 한약재에다 섞어 가지고서는 달여서 먹이면은 효과가 아주 좋겠는데 보이차를 구할 길이 없다. 이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보이차는 저 남만에서 나면서
그 전매품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니까 구하기가 극히 이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이수가에 이제 나루터가 있는데 거기에 세곡선이 옵니다. 그 세곡선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걷어들인 그 곡물을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에요. 그게 이제 세곡선인데 그 이제 세곡선이 뭐 수시로 오니까 수시로 와서 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세곡선이 이제 하여튼 여러 그 경로로 해서 그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들을 실어 나르는데 요 세곡선이 낙양으로 갔다가 그때는 이제 그 한나라 수도가 낙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황허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낙양으로 갔다가 또 다시 황허강을 거슬러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서해 그 계통으로 해서 내려가서 남만에 가가지고 남만에서 걷어들인 그 곡식하고 특산품들 거기에 이제 그 보이차도 들어가니까 황실에서 전매 제품으로 이렇게 해서 황실에서만 이걸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특별한 차이인가.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싣고 와서 낙양에다 갖다 세금으로 거둔 것을 갖다 주고 다시 또 요 우이숫가로 와가지고 탁현에 와가지고서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 뭐 보리나 옥수수 이런 것을 또 이제 실어서 가는 그런 그 세곡선이 있었어요. 코스가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세곡선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뺑뺑 돌아서 오는 세곡선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스로 이제 돌아다니는 세곡선들이 있는데 요 남만으로 가는 세곡선을 타게 되면은 2년에 이제 한 번씩 그 세곡선이 오는데 남만에 가서 보이차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 아버지 유홍이가 보이차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곡선에는 그 무장한 호위병들이 이 곡식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주에서도 승이 한 명씩 거기에 탔어요. 타서 뭐 해적들이 오면은 해적들도 퇴치하고 안 그러면은 이제 여튼 뭐 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잡범들이 또 항구에 닿으면은 와가지고서는 좀도둑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 말기였기 때문에 아주 그 질서가 문란했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이제 황실에서 걷어들인 이 세곡선을 침범하는 경우는 극히 이제 드물었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병졸들이 거기에 이제 탑니다. 그러면은 남만으로 갔다 오는 세곡선을 타게 되면은 2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서 남만에 가서 유홍이가 생각하는 보이차를 구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극히 어려운 것이 보이차가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봄에 이제 조그만 순들을 따가지고 그것을 황토흙으로다가니 겉에를 발라서 음지에서 그러니까 통풍이 잘 드는 거기에서 이제 이걸 숙성을 시키게 되는데 30년간을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그 보이차를 갖다가니 준비해 놓은 것은 30년 후에 황실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차를 만들 적에는 10% 그러니까 황실에서 만약에 1000개를 만들어라 하면은 이렇게 그 붕어빵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해 가지고서는 그 안에 이제 그 보이차가 들어가지고선 찻잎이 들어가지고서는 숙성을 시키는데 30년 동안 1000개를 납품을 하라 하면은 1100개까지는 허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10%는 여기서 부패된 게 있으면은
가려야 되니까. 말리다가 30년 동안 말리는데 그게 잘 숙성이 되면은 1,100개가 이제 생산이 되면은 1,000개는 납품을 하고 100개는 요 관리들이 허용을 해요. 요 말리는 집단한테. 그래가지고는 일반인들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또 선물할 때는 선물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이제 비싸죠. 전매 제품이니까. 그런데 1,000개를 납품을 하겠는데 1,000개 중에서 만약에 이제 뭐 부패한 것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 예비 10% 해놓은 거 100개 중에서 여기를 보충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남는 게 있으면은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올지도 모르지만은 이 부패한 게 많으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안 와요. 없어요. 그런데 유홍이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그 유비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아프니까 보이차를 구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쇠곡선을 타고서는 유비가 3살 때 그 낙양으로 갔다가니 남만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유홍이가 탄 배, 그 쇠곡선이 배가 이제 큰 배인데 남만에 가서 거기 이제 그 쇠곡들을 다 이제 싣고 그 뭐 특산품도 싣고 다 싣고서는 유홍이가 그 보이차도 구했어요. 아주 이제 비싼 가격으로 구해가지고서는 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서는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 피난을 시키고 이제 구조선이 오니까 마지막에 유비 아버지 유홍이가 이제 구조선에 타려고 하다가니 발이 미끄러워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5살 때 황실에서 그 특사가 와요. 특사가 오는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유골하고 10,000전짜리 황실에서 발행하는 전표 이거하고 와가지고서는 유비의 어머니한테 이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 아버지 유홍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황실에서 10,000전짜리 전표하고 유골하고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받게 돼요. 유비가 5살 때. 그러니까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유비가 자라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유비 어머니가 그러니까 조상들 모시는 종묘에 3년 동안 이제 종묘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비가 어릴 때 이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다. 유비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유비 어머니는 그 몸이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그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황실에서 이제 온 1만 전표로 해가지고서는 그 보약을 먹으면서 그 숙부 유원기 숙부한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서는 3년 동안 이제 종묘살이를 이렇게 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